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7세 아내가 56세 남편의 병적인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찾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6년간의 결혼 생활, 그 안에 숨겨진 의처증과 폭력, 그리고 자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카메라에 안 보이잖아. 전화기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게, 화장실이에요.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요. 남편 강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화장실이 3분이나 걸려? 뭐 했어? 지영은 대답했습니다. 지쳤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볼일 보고 왔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누구 만났지? 남자 만났어? 지영은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무도 안 만났어요. 집에 혼자 있어요. 민호가 경고했습니다. 카메라 다 보고 있어.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이것이 이지영의 일상이었습니다. 47년을 살면서 26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시 속에서, 의심 속에서, 통제 속에서 어떻게 이런 삶이 시작됐을까요? 아름다운 여자는 왜 이 지옥 같은 결혼을 계속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이 이야기는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6년 전 21살의 지영. 이지영은 21살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키가 167cm였습니다. 날씬했습니다. 몸무게가 50kg이었습니다. 얼굴이 예뻤습니다. 피부가 하였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코가 오똑했습니다. 입술이 도톰했습니다. 몸매도 좋았습니다. 가슴이 컸습니다. D컵이었습니다. 허리가 가늘었습니다. 엉덩이가 탄탄했습니다. 다리가 길었습니다. 남자들이 돌아봤습니다. 길에서,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지영은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문예 창작가였습니다. 글을 좋아했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소설도 썼습니다. 꿈이 작가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카페에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난했습니다. 지영은 독립적이었습니다. 스스로 벌었습니다. 강민호를 만난 건 카페에서였습니다. 민호는 30살이었습니다. 9살 연상이었습니다. 회사원이었습니다. IT 회사였습니다.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키가 178cm였습니다. 건장했습니다. 얼굴이 준수했습니다. 성격이 좋아 보였습니다.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됐습니다. 민호가 카페에 자주 왔습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영을 봤습니다. 자주. 지영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문학 좋아하세요? 지영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항상 책을 들고 다니시던데요. 오늘은 해밍웨이네요. 지영이 웃었습니다. 네, 좋아해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대화가, 만남이. 민호는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교양이 있었습니다. 책도 좋아했습니다. 영화도 좋아했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지영은 편했습니다. 민호와 있을 때 민호가 고백했습니다. 한 달 후, 지영 씨, 저 지영 씨 좋아합니다.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지영은 고민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9살이. 하지만 민호가 좋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였습니다. 좋아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좋은 남자친구였습니다. 다정했습니다. 배려했습니다. 데이트를 자주 했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전시회에 갔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선물도 많이 줬습니다. 책을, 꽃을, 액세서리를. 지영은 행복했습니다. 1년 후 민호가 프러포즈했습니다. 지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반지를 꺼냈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지영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21살에 약혼했습니다. 6개월 후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민호가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2층짜리 빌라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였습니다. 방 2개였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둘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가구를 샀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 새 가전제품도 샀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민호가 다 마련했습니다. 지영은 고마웠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양쪽 합쳐 50명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지영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민호는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사흘 동안 바다를 봤습니다. 오름에 올랐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호텔 방이었습니다. 오션뷰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지영은 긴장했습니다. 첫 경험이었습니다. 민호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둘 다 따로. 지영은 하얀 잠옷을 입었습니다. 얇은 실크였습니다. 투명했습니다. 속이 비쳤습니다. 민호는 가운을 입었습니다. 역시 실크였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지영을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지영 씨. 속삭였습니다. 지영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민호가 키스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지영이 받아줬습니다. 입술이 따뜻했습니다. 민호의 손이 지영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허리를, 엉덩이를. 지영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에. 민호가 지영의 잠옷을 벗겼습니다. 위로 올렸습니다. 지영이 팔을 들었습니다. 벗겨졌습니다. 브래지어만 남았습니다. 민호가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고리를 풀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지영의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크고 탄탄했습니다. 민호가 쳐다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손으로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탄력이 있었습니다. 꼭지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영이 신음했습니다. 작게. 민호가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빨았습니다. 혀로 핥았습니다. 지영의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민호의 손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팬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졌습니다. 그곳을. 촉촉했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벌써 젖었네요. 지영이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호가 팬티를 벗겼습니다. 천천히. 다리를 들어서.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지영은 알몸이었습니다. 민호 앞에서. 처음으로. 민호도 옷을 벗었습니다. 가운을, 속옷을 벗은 몸이 됐습니다. 지영이 봤습니다. 민호의 몸을.
단단했습니다. 그곳이 서 있었습니다. 크게. 지영은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지영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리를 벌렸습니다. 지영이 긴장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참아주세요.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작게. 아팠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가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요. 민호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가득 찼습니다. 멈췄습니다. 지영이 익숙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들어갔다 나왔다. 지영은 처음에 아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통증이 줄었습니다. 다른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쾌감이었습니다. 약하게. 민호가 빨라졌습니다. 조금씩. 리듬이 생겼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지영이 소리를 냈습니다. 민호가 땀을 흘렸습니다. 지영 씨, 너무 좋아요. 빨라졌습니다. 더. 지영의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10분쯤 후 민호가 절정에 가까워졌습니다. 지영 씨, 나 곧. 몇 번 더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깊이 들어갔습니다. 뿜었습니다. 안에서. 뜨거웠습니다. 지영이 느꼈습니다. 그 열기를. 민호가 쓰러졌습니다. 지영 위에. 숨이 가팠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둘 다. 잠시 후 민호가 빠져나왔습니다. 옆으로 누웠습니다. 지영을 안아줬습니다. 사랑해요. 아팠죠?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민호가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아플 거예요. 지영이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민호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다정했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빨리 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말에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여행도 갔습니다. 국내로, 강원도, 경주, 부산, 제주도도 다시 갔습니다. 밤에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민호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영을 배려했습니다. 천천히 했습니다. 지영도 익숙해졌습니다.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가끔 민호가 기뻐했습니다. 지영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24이 됐습니다. 민호는 33이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민호의 연봉이 올랐습니다. 승진했습니다. 대리가 됐습니다. 지영도 직장을 구했습니다. 출판사였습니다. 편집자였습니다. 꿈에 한 발 다가갔습니다. 둘 다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26이 됐습니다. 민호는 35이었습니다. 여전히 좋았습니다. 사소한 다툼은 있었습니다. 모든 부부가 그렇듯. 하지만 금방 화해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 7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28이 됐습니다. 민호는 37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미묘하게, 천천히. 15년 전 28살의 지영.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지영과 민호는 데이트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녁 6시에 민호 회사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남이었습니다. 민호 회사가 있는 곳이 지영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5분 일찍 회사 건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영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무릎 위까지 오는 하늘색이었습니다. 예뻤습니다. 몸매가 드러났습니다. 가슴이, 허리가, 머리를 풀었습니다. 긴 생머리였습니다. 바람에 날렸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예쁘게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10cm였습니다. 다리가 길어 보였습니다. 지영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SNS를, 메시지를. 그때 남자 둘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회사원 같았습니다. 한 명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남자가 웃었습니다. 저희랑 커피 한 잔 어때요? 근처에 좋은 카페 있어요. 헌팅이었습니다. 지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가끔 있었습니다. 길에서, 지하철에서, 예쁘니까. 하지만 결혼 후에는 처음이었습니다. 7년 만에 지영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 나 아직도 매력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28인데, 결혼한 지 7년인데, 아직도 남자들이 관심을 갖는구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드럽게, 죄송해요. 저 결혼했어요. 남편 기다리는 중이에요.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아쉬워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실례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시네요. 남편분 부럽겠어요. 지영이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남자들이 갔습니다. 인사하고 지영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전히 나이 들어도 매력이 있다는 게, 헌팅을 받았다는 게, 결혼한 여자지만 그게 뭐 어때? 나쁜 거 아니잖아.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그때 민호가 나왔습니다. 회사 건물에서 지영을 봤습니다. 손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남자 둘이 지영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지영의 미소를 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뭔가 이야기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과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 남자들 누구야? 지영이 놀랐습니다. 응? 아, 모르는 사람들이야. 헌팅하려고 왔었어.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헌팅? 뭐라고 했어?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커피 마시자고 했어. 당연히 거절했지. 결혼했다고 했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왜 웃고 있었어? 지영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응? 그냥 기분이 좋았어. 나 아직 매력 있나 봐. 솔직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더 굳었습니다. 기분이 좋아? 남자들이 헌팅해서? 지영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직 예쁘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아서.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 결혼한 사람이야. 왜 남자들한테 관심 받는 게 좋아? 지영이 놀랐습니다. 여보, 화내지 마.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거절했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웃으면서 거절했잖아. 내가 봤어.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웃지 말았어야 했어. 민호가 숨을 골랐습니다. 진정하려고.
가자. 밥 먹으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날 저녁 데이트는 어색했습니다. 민호가 말을 별로 안 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영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 없었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안았습니다. 지영을, 세계, 당신 내 거야.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마. 속삭였습니다. 지영이 놀랐습니다. 당연하지. 나 당신 것이야. 민호가 키스했습니다. 격렬하게 지영의 옷을 벗겼습니다. 빠르게 원피스를, 속옷을 침대로 밀었습니다. 엎드리게 했습니다. 자신도 벗었습니다. 빠르게 뒤에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아, 아파. 건조했습니다.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움직였습니다. 세게, 빠르게 지영이 울었습니다. 여보 아파. 천천히 해. 민호가 말했습니다. 거칠게. 당신 내 거야. 내 여자야. 계속 움직였습니다. 거칠게. 지영은 참았습니다. 아픔을 이상했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거친 적이 없었습니다. 10분 후 민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안에서 뿜었습니다. 지영은 절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팠으니까. 민호가 빠졌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지영은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씻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조용히. 그날 밤이 시작이었습니다. 민호의 변화가 14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 후로 민호는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뭐 했어? 누구 만났어? 어디 갔었어? 지영은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의심할 게 없었으니까. 6개월 후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위치 공유 앱 깔자. 서로 어디 있는지 알면 안심되잖아. 지영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문제없어 보였으니까 앱을 깔았습니다. 민호가 언제든 지영의 위치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1년 후 민호가 또 제안했습니다. 여보, 집에 CCTV 달자. 요즘 도둑이 많대. 안전을 위해서. 지영은 동의했습니다. CCTV를 달았습니다. 거실에, 현관에, 침실 앞 복도에. 민호가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민호가 가끔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지영이 카메라에 안 보이면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왜 안 보여? 뭐 하고 있어? 하루에 10통도 넘게. 지영은 설명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이에요. 베란다에 빨래 널러 갔어요. 쓰레기 버리러 갔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의심은 더 심해졌습니다. 지영의 옷차림을 검열했습니다. 그 치마 너무 짧아. 다른 거 입어. 그 옷 가슴 라인 다 보여. 받고? 지영은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질투하는 거라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여자친구랑만 만나. 남자 있으면 안 돼. 어디 가는지 알려줘. 몇 시에 돌아오는지도. 지영은 보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민호에게. 3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31살이 됐습니다. 민호는 40이었습니다. 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호가 요구했습니다. 매일 밤 관계를.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4번까지. 지영이 지쳐도 한 번만 더. 마지막이야. 계속했습니다. 지영은 힘들었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그곳이 쓰렸습니다. 부었습니다.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아파. 쉬었으면 좋겠어.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왜? 나랑 하기 싫어? 다른 남자 생각해? 지영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싶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요즘 이상해. 지영은 울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지만 관계를 했습니다. 민호가 원하니까. 3번, 4번. 지쳐도, 아파도. 4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32이 됐습니다. 민호는 41살이었습니다.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민호가 화를 내다가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컵을, 리모컨을, 벽에 깨졌습니다. 지영이 놀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한 달 후 더 심해졌습니다. 민호가 지영을 밀었습니다. 벽에, 세게. 지영이 넘어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거짓말했어. 마트 간다더니 왜 카페에 있었어? 지영이 울며 설명했습니다. 마트 갔다가 잠깐 커피 마셨어. 혼자. 아무도 안 만났어. 민호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위치 추적 봤어. 1시간이나 있었어. 지영은 두려웠습니다. 민호가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정하던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의심하고 통제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가 됐습니다.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민호가 뭘 할지. 그리고 정이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변하기 전에는 5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33이 됐습니다. 민호는 42이었습니다. 폭력이 일상이 됐습니다. 민호가 의심하면 때렸습니다. 뺨을, 팔을, 등을, 멍이 들었습니다. 지영은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긴팔을 입었습니다. 여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민호가 알면 더 화낼 것 같았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34이 됐습니다. 민호는 43이었습니다. 지영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이혼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민호가 놀랐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분노에서 슬픔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떠나지 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지영의 다리에.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민호가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결혼 후로 안쓰러웠습니다. 정말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절히. 약속해. 다시는 의심 안 해. 때리지도 않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지영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13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다정했습니다. 혹시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알았어요. 한 번만 더 기회 줄게요. 한 달은 좋았습니다. 민호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의심을 덜 했습니다. 전화를 덜 했습니다. 때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2달 후
다시 시작됐습니다. 의심이, 전화가, 폭력이. 민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지영은 절망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35이 됐습니다. 민호는 44이었습니다. 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민호가 또 울었습니다. 빌었습니다. 지영은 또 취소했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3번, 4번, 5번, 8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36이 됐습니다. 민호는 45이었습니다. 지영은 체념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변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받아들였습니다. 민호의 의심을, 통제를, 폭력을 당연한 것처럼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보고하는 것에, 매일 밤 관계하는 것에, 맞는 것에 삶이 회색이 됐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9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37이 됐습니다. 민호는 46이었습니다. 지영은 로봇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민호에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출근시켰습니다. 집안일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며 위치 추적을 켜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이 하루에 15통, 20통 보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저녁에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침대에 갔습니다. 관계를 했습니다. 3번, 4번, 지쳐도, 아파도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반복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38이 됐습니다. 민호는 47이었습니다. 같았습니다. 매일이 11년, 12년, 13년. 지영은 41살이 됐습니다. 민호는 50살이었습니다. 변화 없었습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42이 됐습니다. 민호는 51살이었습니다. 15년. 지영은 43이었습니다. 민호는 5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영은 47살이었습니다. 민호는 56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6년이었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관리했으니까 몸매도 좋았습니다. 요가를 했습니다. 수영을 했습니다. 민호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지만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미소가 가짜였습니다. 1년 전 46살의 지영.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영은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민호가 허락했습니다. 1시간만. 그 이상 걸리면 전화해.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위치 추적 앱을 켜고 나갔습니다. 마트는 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큰 마트였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영은 카트를 밀었습니다. 채소 코너로 갔습니다. 양파를 골랐습니다. 당근을, 감자를, 과일 코너로 갔습니다. 사과를, 배를, 바나나를, 정육 코너에 갔습니다. 소고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영아?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지영이 돌아봤습니다. 놀랐습니다. 민준 오빠? 박민준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알았던 남자였습니다. 학원에서 만났습니다. 수학학원이었습니다. 민준은 1년 선배였습니다. 잠깐 사귀었습니다. 석 달쯤. 첫사랑이었습니다. 졸업 후에 헤어졌습니다. 대학이 달랐으니까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민주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었지만 잘생김은 그대로였습니다.
키가 180cm였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이 준수했습니다. 머리가 조금 셌습니다. 48살이니까. 하지만 매력적이었습니다. 지영이 맞지? 오랜만이다. 웃었습니다. 따뜻하게. 지영도 웃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에.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몇 년이에요? 민준이 생각했습니다. 27년? 둘 다 웃었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네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우리 이제 다 늙었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결혼했어?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됐어요. 26년. 민준이 놀랐습니다. 와, 일찍 했네. 아이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안 가졌어요. 민준이 이해한다는 듯 끄덕였습니다. 나도 아이 없어. 아내가 20년 전에 세상 떠났어. 지영이 놀랐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몰랐어요. 민준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괜찮아. 오래됐어. 그 후로 혼자 살았어. 재혼 안 했어. 지영이 안쓰러웠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적응했지. 너는 행복해?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냐는 질문에 아니었으니까 전혀.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눈치챘습니다. 괜찮아. 대답 안 해도 돼. 미안해. 어려운 질문했네. 지영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전화가. 지영이 받았습니다. 여보.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정육 코너에 있어? 남자랑 얘기하고 있어? 지영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 CCTV. 마트에도 있었습니다. 민호가 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네, 옛날 친구 우연히 만났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어떤 놈이야? 지영이 당황했습니다. 민준이 옆에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잠깐만요.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할게요. 민준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화장실 앞으로. 여보, 진정해요. 고등학교 때 알던 선배예요. 우연히 만났어요. 민호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왜 남자랑 얘기해? 미친 거야? 지영이 울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연이에요. 곧 갈게요. 민호가 명령했습니다. 당장 와. 지금 당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영은 숨을 골랐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민준에게. 오빠 미안해요. 급히 가봐야 해요. 민준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남편이 급한 일이 있대요. 민준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 번호야.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친구잖아. 지영이 받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급히 계산했습니다. 장을 뛰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50분 만에. 1시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어떻게 아는 놈이야? 지영이 설명했습니다. 빠르게. 고등학교 때 학원 선배예요. 27년 만에 우연히 만난 거예요. 진짜예요. 민호가 지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아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연이라고? 미리 약속했지? 지영이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우연이에요. 믿어주세요. 민호가 밀었습니다. 지영을. 벽에. 지영이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옆구리를. 한 번, 두 번. 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민호가 멈췄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지영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시는 남자랑 얘기하지 마. 알았어? 지영이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누워 울었습니다. 오래. 옆구리가 아팠습니다. 멍이 들 것 같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옷을 들춰봤습니다. 옆구리에 멍이 들고 있었습니다. 파랗게.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삶인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면 민호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취소하면 잠깐 좋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요구했습니다. 관계를. 지영은 거부했습니다. 옆구리가 아파요. 오늘은 안 돼요.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왜? 저 남자 생각해서? 나랑 하기 싫어? 지영이 울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때려서 아프다고요. 민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했습니다. 지영이 울어도 아파도 3번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죽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로봇처럼. 감정 없이. 일주일 후 지영은 민준의 명함을 받습니다. 가방 속에 숨겨놨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민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영은 고민했습니다. 연락할까?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민호가 알면 죽일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6개월 전 47살의 지영.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감시받고, 통제받고, 폭력당하고, 어느 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또 의심했습니다. 택배기사와 얘기했다고. 1분도 안 됐는데. 밀었습니다. 지영을. 때렸습니다. 뺨을. 지영은 쓰러졌습니다.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민호가 나갔습니다. 일하러. 아무렇지 않게. 지영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씻었습니다. 상처를. 거울을 봤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정말로.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민준에게 연락하기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영이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 저 지영이에요. 민준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왜? 무슨 일 있어? 지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도와주세요. 저 더는 못 살겠어요. 민준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지영이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민호의 의처증을. 감시를. 통제를. 폭력을. 20년 동안의 지옥을. 울면서 말했습니다. 1시간 동안 민주는 충격받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건 범죄야, 지영아. 가정폭력이고 스토킹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지영이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그러면 오빠가 남편이 뭘 할지 몰라요. 민준이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믿어. 지영은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민준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영을 만났습니다. 몰래, 민호 몰래, 카페에서 민호가 회사 간 사이에 1시간만 위치 추적 앱을 속였습니다. 같은 동네 카페로 가서 지영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민준이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상담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폭력을, CCTV 영상을, 병원 진단서를, 문자 메시지를, 통화 기록을. 석 달이 걸렸습니다. 증거를 모으는데 지영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민호가 눈치채지 못하게 민준이 도왔습니다. 계속 용기를 줬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드디어 준비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해요. 이제 이혼 소송 시작할 수 있어요. 지영은 긴장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3개월 전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지영이 먼저 집을 나왔습니다. 민준이 도와줬습니다.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민호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에 민호에게 통지가 갔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지영에게 수십 통을. 지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백 개를. 돌아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지영은 읽지 않았습니다. 차단했습니다.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지영의 부모님 집으로. 친정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발 지영이 설득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지영의 부모도 이제 알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거절했습니다. 민호 씨, 그만하세요. 지영이는 이제 당신과 살 수 없어요.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민호가 지영을 때리는, 밀치는 진단서였습니다. 타박상, 골절, 화상, 20년 동안 모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의심하는, 협박하는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하루에 20통, 30통, 판사가 봤습니다. 모든 것을.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를 봤습니다. 피고인, 이게 사실입니까? 민호는 변명했습니다. 사랑해서 그랬어요. 제가 너무 사랑해서.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3개월 후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인용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결정됐습니다. 지영이 6대4를 가져갔습니다. 민호의 폭력 때문에.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을. 민호는 항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이기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민호는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못해 재산을 나눴습니다. 지영은 집을 팔았습니다. 2억 원이 나왔습니다. 60%인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포함해서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새 출발하기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지영은 자유였습니다. 26년 만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 축하했습니다. 잘했어, 지영아. 정말 잘했어. 현재 47살의 지영. 이혼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작았습니다. 20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공간이었습니다. 민호가 없는, 감시가 없는, 자유로운. 민준이 자주 놀러 왔습니다. 친구로서 지영을 도와줬습니다. 가구를 고르는 것을, 인테리어를, 요리도 함께 했습니다. 영화도 봤습니다. 산책도 했습니다. 지영은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느 날 민준이 고백했습니다. 지영아, 솔직히 말할게. 나 너 좋아해.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헤어진 후에도 잊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결혼했으니까 참았어. 이제 혹시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영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기쁘기도 했습니다. 민준도 자신을 좋아했다니. 오빠, 저도 오빠 좋아해요. 하지만 결혼은 아직 무서워요. 다시 갇힐 것 같아서.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결혼 안 해도 돼. 그냥 함께 살자. 동거, 어때?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오래.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함께 살아요. 민준이 이사 왔습니다. 지영의 아파트로 짐을 가져왔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았으니까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편했습니다. 민준은 민호와 달랐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지영을, 자유를 줬습니다. 지영은 점점 회복됐습니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웃음이, 눈빛에 생기가 생겼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함께 산 지 한 달 후 첫날 밤을 가졌습니다. 지영은 긴장했습니다. 26년 동안 민호하고만 했으니까 민준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내가 원할 때.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하고 싶어요. 민준이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게. 지영이 받아줬습니다. 입술이 달콤했습니다. 민준의 손이 지영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옷을 벗겼습니다. 하나씩. 지영도 민준의 옷을 벗겼습니다. 둘 다 벗은 몸이 됐습니다. 민준이 지영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키스했습니다. 목을, 가슴을, 배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곳까지 혀로 핥았습니다. 부드럽게. 지영이 신음했습니다. 아, 오빠. 기분이 좋았습니다. 민호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달랐습니다. 지영을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10분 동안 했습니다. 지영이 절정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빠, 나, 곧. 민준이 더 빠르게 했습니다. 혀로, 손가락도 넣었습니다. 안으로, 움직였습니다.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아, 오빠. 절정에 달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쾌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민준이 올라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지영이 숨을 참았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리듬 있게. 지영이 신음했습니다. 좋아. 오빠. 좋아요.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지영아. 너무 좋아. 빨라졌습니다. 점점.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둘은 땀을 흘렸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지영의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만졌습니다. 손으로 꼭지를 비틀었습니다. 지영이 소리를 냈습니다. 아, 거기, 좋아. 20분 후 둘 다 절정에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영아, 나 곧. 지영도 느꼈습니다. 저도, 오빠, 같이. 민준이 빨라졌습니다. 거칠어졌습니다. 몇 번 더 움직였습니다. 깊이, 빠르게, 그리고 절정에 달했습니다. 함께, 아, 지영아, 소리쳤습니다. 둘 다, 민준이 안에서 뿜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지영의 몸이 경련했습니다. 쾌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계속, 오래,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민준이 빠져나왔습니다. 옆으로 누웠습니다. 지영을 안아줬습니다. 사랑해, 지영아. 지영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오빠.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날 밤부터 둘은 매일 사랑을 나눴습니다. 격렬하게, 하지만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원해서였습니다. 민주는 지영을 배려했습니다. 항상, 오늘 괜찮아? 피곤하면 쉬어도 돼. 지영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하고 싶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다양한 자세로 했습니다. 지영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허리를 흔들었습니다. 민준이 아래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름다운 지영을, 가슴이 흔들리는 것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지영이 신음했습니다. 아, 오빠, 만지지 마요. 더 느껴져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만지는 거야. 어떤 날은 뒤에서 했습니다. 지영이 엎드렸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들어왔습니다. 깊었습니다.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아, 깊어요. 민준이 허리를 잡았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세게, 빠르게, 소리가 났습니다. 찰싹찰싹. 지영이 좋아했습니다. 더, 오빠, 더 세게. 어떤 날은 샤워하며 했습니다. 욕실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민준이 지영을 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서서 지영이 민준의 목을 감았습니다. 팔로 버텼습니다. 민준이 움직였습니다. 위아래로 지영이 신음했습니다. 오빠, 떨어질 것 같아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안 떨어뜨려. 내가 잡고 있잖아. 매일 밤이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지영은 처음 느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성관계가 뭔지. 민호와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민호는 지영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통제하려고. 하지만 민주는 사랑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함께 즐겼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민준과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로, 처음으로 민준과 바다를 봤습니다. 오름에 올랐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밤에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호텔에서 바다가 보이는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48이 됐습니다. 민주는 50살이었습니다. 결혼 계획은 없었습니다. 둘 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좋았습니다. 동거가 자유로웠습니다. 부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깊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 민호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민호가 재혼했다고 했습니다. 20대 여자와 지영보다 30살 어린
지영은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동정심도, 분노도, 그냥 무관심이었습니다. 과거였습니다. 민호는, 지영은 현재를 살았습니다. 민준과 함께 행복하게 매일 아침 일어나면 민준이 옆에 있었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 지영도 웃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빠.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게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민준이 만들었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를, 커피도 내렸습니다. 지영이 고마워했습니다. 오빠 요리 솜씨 늘었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낮에는 각자 일을 했습니다. 민준은 회사에 갔습니다. IT 회사였습니다. 개발팀장이었습니다. 지영은 집에서 일했습니다. 프리랜서 편집자였습니다. 책을 교정했습니다. 원고를 다듬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어서 저녁에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루 일과를, TV를 봤습니다. 영화를, 드라마를, 함께 웃었습니다. 밤에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전히, 매일, 격렬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서로를 아꼈습니다. 민준이 지영을 만족시켰습니다. 항상 지영도 민준을 만족시켰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둘 다.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26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민호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하지만 이제 자유였습니다. 날개를 펼쳤습니다. 하늘을 날았습니다. 민준과 함께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영아, 행복해? 지영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네, 오빠. 정말 행복해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거. 민준이 안아줬습니다. 꼭, 나도 행복해. 너랑 함께여서. 지영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늦지 않았다는 것을, 47이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밤하늘을 봤습니다. 창문 밖, 별이 반짝였습니다. 많이 예뻤습니다. 지영은 웃었습니다. 민준을 안았습니다.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오빠. 민준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영아. 둘은 키스했습니다. 길게 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행복하게.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평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47살 아내가 56살 남편의 병적인 감시와 통제, 의처증과 폭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찾은 이야기였습니다. 26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과 통제는 사랑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용기를 내서 벗어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